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주택 공급 방안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여 가구 공급한다는 건데, 자, 부동산 민심의 불신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던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건 뭐 공급 쇼크라고 뭐 또 자평했고요. 뭐 언뜻 봐서는 이게 이제 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충분히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이게 골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물량이 굉장히 크다, 또 네. 파격적이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네.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대로 예. 폭탄 규모일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정부가 8사 공급 대책에서 127만 호를 짓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3기 신도시요? 예. 그쵸. 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그때도 네. 물량이 있는데요. 예. 그것과 요것은 합치면 200만 호가 넘습니다. 예, 예. 200만 호 그러면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호 생각나실 텐데요. 예, 예. 그때 이후에 최대 물량이고, 그때와 좀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시기였다면 네. 지금은 좀 인구가 축소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대로 공급된다면 예. 글쎄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스케줄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2025년까지 부지 확보입니다. 다시 주택 건설에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10만 호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공급 내용보다는 이미 과거에 지어졌던 내용들이 좀 중복 카운팅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조금 하염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문제는 또 특정 부지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정부 내부로는 정했다는데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을 많이 진다는데 어디? 뭐 이런 좀 막막함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데 오히려 이런 건축 규제 완화가 좀 조악하고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완화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를테면 뭐 사업진의 땅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희망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그래도 좀 더 나아진 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동의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예. 동의율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네. 공공성을 유도하고 환수했다면, 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방법 중에 하나는 공공이 모든 그 주택을 사들여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 다음에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다시 원래 소유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예. 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 이제 민간과 조합 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또 진행 과정상의 불투명성, 또 개발 이익이 이렇게 공유되지 않고 예. 사유화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이번에 신경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민이 동의를 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네. 강제로 정부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신도시 개발처럼요. 예.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고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넘길까라고 했을 때 조금 많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낡았는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이렇게 공공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있습니다. 예. 방금 수용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로 수용이지, 이제 나쁘게 말하면 땅을 사실은 강제로 사실 빼앗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 하나 또 알박기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까지도 수용하겠다, 그래서 수용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담겨 있어요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는 알박기를 본인들이 컨트롤하면 막을 수 있다, 조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보면서 뭐 한마디로 저는 약간의 꿈의 대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의 대책이요. 네, 예. 네, 부작용도 막고 가격 상승도 낮추면서 적절한 이익을 분배하고 부작용도 없고 예. 품질은 높이고.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꼭 예.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네. 값도 싼데 몸에도 살도 찌지 않는 몸에 좋은 음식 뭐 예.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좀 다소 교과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데 이게 시장에서 작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실효성을 의심하시는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일말에 조금 희망이나 저희가 예.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게 너무 일시에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불안을 좀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예.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어떻게든 시공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평면 또 주택의 품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에게 일제히 소유권을 넘겨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막말을 해서 진짜 공공이 나름대로 평면이나 주택의 품질을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이거를 공공이 사업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실제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파격적인 조건 아닌가요? 이를테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이거 면제해 주는 거라든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민간 사업자에게 그거를 규제 완화해 준다고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 근데 그 조건이 바로 소유권을 공공한테 넘기는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의 하나일 때만 해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당근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예. 또 자기 집을 자기가 설계하고 뭔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또 그런데 이제 항상 또 이런 대책을 서로 발표하면 또 이제 집값 단기 급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토지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이제 집값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예. 이번에도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개발 예상 지역들이 이제 가격이 오를까봐 아마 후보지도 발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뭐 어제부 이후로 해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뭐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하염없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언제 실현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사실은 이제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조금만 지나면 진짜 과도하게 재산 처분권 자체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몰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예. 결국 또 뭐 단기적으로는 그걸 팔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에게 요구할 때 과도한 이익, 미래 이익을 반영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예. 투기 수요가 신규 진입은 못하지만 기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래 기대이익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공공과 딜을 할 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인구가 또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먼 미래에는 뭐 빈집도 늘어날 것에 우려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그러면은 이렇게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지금 하는 이 자체가 그렇더라도 그 심리 자체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공급 대책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뭐 잘 쓰여진 보고서 같이 완벽하게 내용을 넣으셨는데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시간이 로드맵을 걸리죠? 제시하면서 이제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걸 김현미 장관이 취임 초기에 발표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작했더라면. 근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예. 뭐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정책들을 조금씩 손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정말 이 정권 안에서 첫삽이나 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주 독특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뭡니까? 예, 서울시 지금 재보궐선거가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7일. 네, 서울은 어떠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이슈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하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정부가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데 국민들에게 또 김현미 장관이 주택은 빵이 아니라고 해서 예. 금방 지을 수 없다고 시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왜 완벽한 투기 억제 대책을 거의 교과서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을까? 또 서울의 32만 원은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서울 30만 원하고 너무 예. 비슷합니다. 네, 네. 저는 국토부가 여당의 어떤 재보궐선거에 선대본부를 자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사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심리 안정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목표로 삼은 것 같은데, 물론 선거 앞두고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들렸었는데. 네, 계속 예. 이제 그게 새로 집을 짓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주택 물량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부가 공급 정책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저는 지금도 시장에 돈을 돌게 하고 뭔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저는 의심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정말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집값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위기에 당면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한국 경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조금 정치나 이념 이런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은 이제 도시계획학 박사신데요. 자,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SH공사, LH공사 등이 주도하는 이런 개발, 뭐 그러면서 이제 공영화 이런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뭐 장단점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민간 부분을 활용해서 주택을 지을 때도 예. 이렇게 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SH공사나 LH공사는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업 방식을 보시면 지금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H공사, LH공사가 얼마나 커질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뭐 이런 걸 갖고 야, 뭐 공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두 공기업 모두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또 두 공기업이 짓는 주택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네. 국회에서 그동안 국감에서도 단골 이슈였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두 기관을 통해서 마구마구 늘어나지는 공공의 영역이 국민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기관들이 안게 될 부채. 이번에도 보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부동산 투기 뭐 투자 상품 이렇게 막 예. 성명전하는 것 중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상케 한다라고 했고 변창흠 장관이 과거 SH공사 사장 시절부터 공공 디벨로퍼라는 그런 명칭을 제창하고 굉장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부터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부동산 강풍 시기에 이 두 공기업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그런 이상한 상품을 팔게 되고 좀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래저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염없는 또 꿈의 대책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일단 그 네. 패닉 상태에 이른 젊은이들이 네네. 좀 이걸 보고 그래도 주택이 앞으로 계속 지어지는구나라는 좀 그런 네네. 안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정부가 뭐 3차례와 4차례 나누어서 특정 지역을 좀 이렇게 언급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암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이 원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에 좀 많이 발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작년 10월부터 평일 아침에 매일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네, 손흥민 선수 골 소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할 때가 정말 많았죠. 네. 근데 올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첼시와 토트넘 붙었는데 0대1로 졌습니다. 아하.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선수가 거친 파울로 페널티킥 내주면서 사실상 자멸했고요. 예. 손흥민 선수도 침묵했습니다. 지난달 6일 리그컵 대회 이후 한 달 6경기째 잠잠한데요. 네. 오늘도 해리케인 없이 전방에 고립되면서 슈팅 2개 날렸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처음으로 3연패에 빠졌고 안방 홈에서 2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8위가 됐습니다. 리그 8위요? 네, 많이 떨어졌죠. 예. 엊그제 사실 모리뉴 감독 2년차 매직 있다, 3년차 저주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기복 없이 꾸준한 게 강점이라면 강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리뉴 감독이 2000년에 포르투갈 벤피카에서 감독직을 시작한 이후에 홈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거의 그래요? 20년 만의 일인데 직관하는 관중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총체적 위기였다. 사실 새벽 손흥민 선수 골 소식 참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기쁘고 참 보람이 있었는데 쏜모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새벽에 출근길에 네. 조은지 기자 리포트를 들었거든요. 그 리포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골을 곧 넣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아니죠. 짝일은 손흥민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예고 그렇습니까? 기대감 있는 기사였습니다. 톤은 좀 기대감이 많이 담겨 있던데. 그랬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홍명보 감독이 프로축구 울산 사령탑에 오르고 이제 첫 경기 했죠? 어제 했습니다. 사실 K리그 공식 개막전은 2월 27일 전북 서울의 맞대결로 이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울산은 작년 12월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6개 대륙 챔피언들이 모여서 세계 최강 클럽을 가리는 대회예요. 울산은 어제 밤 11시에 북중미 챔피언 멕시코의 티그레스를 상대했는데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이청용, 홍철, 고명진 이런 주전 선수들이 부상 여파로 못 나왔고 선수들 사실 비시즌에 이적도 많아가지고 짜임새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래도 축구협회 전무이사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홍명보 감독 복귀 무대에서 익숙한 4-2-3-1 전술 포메이션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전에 양팀 비교했는데 티그레스 선수단 시장가치 총액 몸값이죠. 5,940만 유로 약 800억 원이었거든요. 우리 선수단의 3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홍 감독은 경기 후에 아쉽죠. 당연히 아시아 대표로 나섰는데 져서 죄송하다 하면서도 우리 선수들 강팀 상대로 100% 실력 발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제 울산의 유일한 득점이 윤빛가람 선수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연결했던 김기희 선수였어요. 골 넣는 수비수 주장 역할 참 톡톡히 했는데 홍명보 감독의 울산 데뷔전 그 첫 골이 김기희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빵 터졌는데 혹시 김기희 선수 기억하실까요? 김기희 선수. 방금 말씀하신 골 넣는 수비수 그냥 사실 우리 국민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 한일전이었죠. 병역 특례가 걸린 외나무다리 승부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메달 따서 군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이등병의 편지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좀 솔직했달까요? 거리낌이 많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동메달이 걸린 그 운명의 한일전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이 김기희 선수 뛰느냐, 뛴다면 언제 어떻게 몇 초 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3, 4위전까지 18명 엔트리 중에 유일하게 1분도 안 뛴 선수가 김기희 선수였습니다. 당시 병역법에는 실제 경기 메달을 따더라도 네. 경기에 뛴 사람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박주영, 구자철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니까 홍명보 당시 올림픽팀 감독이 예. 후반 44분에 김기희 선수 교체 투입을 해서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뭐 4분 만에 제대한 김기희 뭐 해가지고 예. 뭐 1분에 45분에 뭐 1병 뭐 이렇게 2병, 1병, 상병, 병장 딱 이렇게 제대하는 거 이런 패러디물이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예. 난리가 났었죠. 그래요. 이게 화제가 되고 이제 공론화가 되니까 결국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네. 후보 선수라도 팀 일원으로 함께 땀 흘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냐, 메달을 함께 받는 게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한다 하면서 이제는 국가대표 팀원으로 함께 출전을 하면 뛰지 않더라도 병역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팀원으로 이제 그 계속 뭐 벤치에서 대기만 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바뀌었다. 네, 언제든지 사실은 뛸 준비를 하고 함께 몸을 만들고 호흡을 네네. 맞추고 그랬던 즉시 전력감으로 대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이때는 김기희 선수가 그때 당시에도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은 1대 0이었으면 사실 못 넣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다행히 2대 0이라서 좀 여유 있게 넣었고 그 4분조차도 혹시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세월이 10년여 흘러서 다시 만난 홍명보, 김기희 이 두 명의 케미가 어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인연은 참 좋은 인연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특히 김기희 네. 선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